반갑습니다. 진짜 다 너무 예쁘고 멋진 분들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떨려요. 네. 소개가 막 되게 거창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나온 대로 사진 작가이고요. 그리고 또 나눔 약속을 하고 있고 길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학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이라고는 하는데 좀 어색해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무튼 그곳의 교장인 송재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고등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좋겠다.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표정이. 미안하다. 지금 고3 손 들어봐요. 고3 학생. 이번에 수능 끝나고 이제 손 안 든 고3 친구들도 많을 텐데, 아무튼 수능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수능 볼 거니까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뭐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대로도 되게 다 예쁘시고 멋지시고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랑 얘기하려고 앉아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길에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런 피켓을 들고 관광지나 이런 곳에 다녀요. 그래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고 이렇게 인화를 해드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가방 뒤에다가 메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불러요. 진짜 사진 찍어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네 찍어드려요 하고 찍어서 나눠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드릴 때 항상 뭐 이렇게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막 관광지에 가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쫓아내요. 뭐 물건 파는 사람인 줄 알고, 혹은 뭐 잡상인이나 아니면 뭐 홍보하러 들어온 줄 알고 쫓아내기도 하고요. 서울 가로수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보고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외면도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이곳은 전주라는 지방의 한옥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비웃기도 하고, 뭐 구걸 하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고맙게도 이렇게 꼬마 친구들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좋은 일 하나씩 이렇게 실천을 해주거든요. 이 아이는 약속을 하고 길에 떨어져 있는 꼬챙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되게 귀엽죠? 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뭔가 나눔이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서 같이 나눔해주겠다고 와준 청년이에요. 이렇게 같이 피켓을 들어주고, 저 혼자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 같이 도와주러 나온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근데도 와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눔 약속을 할 때 대부분 관광지인데요, 거기 보면 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은 잘 안 씻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3, 4개월 만에 한 번 세수를 하신대요. 그리고 샤워는 뭐 해본 적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언제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 가가지고 그냥 빵이라도 같이 나누고 먹을 거라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먹을 걸 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드세요. 왜냐면 혼자 이거를 거기 앉아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거든요. 냄새도 나고 하니까 옆에서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드리고 옆에 같이 앉아서 다 드실 때까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또 약속을 해주신 분이 같이 또 해주세요. 이 여자분 예쁘죠? 되게 대학생 언니예요. 되게 예쁜데 저분 옆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음식 썩은 냄새도 아니고요. 화장실 냄새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 한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섞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렇게 옆에 가가지고 음료수 건네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같이 빵도 먹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겠다고 기다리기도 해요. 뭐 줄도 서고요.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뭐 약속 하나 하고 좋은 일 하나 하겠다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려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만나면은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이따가 대답했으니까 카메라도 갖고 왔어요. 약속해 주시고 또 사진도 바로 찍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그리고 이렇게 같이 또 뭐 진주, 전주, 뭐 서울 이렇게 자기도 이 나눔 약속 하겠다고 이렇게 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미용사인데 1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약속을 하고선 지금 1년 후에 자기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저는 프리포토잖아요. 이 친구는 프리커트를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가위하고 의자, 접이식 의자하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길에서 사람들한테 머리를 무료로 잘라주고 또 약속을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해외까지 나가서 동남아나 이런 곳에 있는 노숙자분들 찾아다니면서 또 머리도 같이 잘라주고, 약속한 뒤에 그걸 실제로 신천으로 옮긴 거죠. 되게 사이즈가 크게. 근데 하는 일이 그리고 가는 곳이 멀고 커야만 그 나눔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서울역 노숙자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같이 머리 잘라드리고 또 머리 잘랐으니까 증명사진도 하나 찍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이 전단지나 이런 걸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후원해달라고 하면은 거기 서 있기가 좀 힘들어요. 얘기 듣기도 좀 힘들고, 그죠? 그때 옆에 가가지고 사진이라도 한 장 건네면서 이 전단지 제가 사진 드릴 테니까 좀 읽어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물빛공원이란 곳이에요. 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되게 추운데 저기 나와 계세요. 왜 나와 계시냐면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 그냥 구경하려고 나와 계세요. 집이 없거나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집 되게 좋고 따뜻해요. 근데 나와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 한번 쳐다보고 혹시라도 나한테 말을 걸어줄까라는 기대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먹을 것도 나누고 사진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영정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그럼 또 찍어드리고요. 가져다 드립니다. 자, 저분들이 자식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손주도 있어요. 아들, 딸도 있고 되게 부자예요. 아파트도 되게 좋죠. 근데 자녀들한테 영정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많이 외로우신 거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분은 쪽방촌에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고요. 그냥 같이 가서 특별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그냥 저렇게 손잡고 놀아요. 별거 안 해요. 얘기 한두 시간 하고 나오고요. 그걸 그냥 꾸준히 하는 거고요. 이 할아버님 머리 되게 멋지죠. 백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게요. 이 학교에 이름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단체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요. 근데 이름 없는 학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온전히 남겨질 수 있도록 이름도 없고요. 후원금도 받지 않아요. 네. 처음에 저는 영화 촬영 일을 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고요. 거기에서 막내 애들을 보살피다가 이름 없는 학교라는 곳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영화 현장에서 막내들은 돈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내 생활 오래 해야 되고, 돈이 많으면 자기가 제작비 들여서 영화 촬영하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힘든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곳 이외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학교라는 곳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곳이 처음에 그 학교 건물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이걸 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럼 부실 거면 싸게 월세 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혼자 페인트 칠하고 삽질해 가면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한두 명씩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니들 노는 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고 꿈을 찾아주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름 없는 학교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전국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서울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커피가 되게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근데 아무도 이 친구한테 너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질 않았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혼자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작은 잔 아세요? 데미타스 잔이라고 있는데 그걸 혼자 주문해서 혼자 마시고 나온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한 거예요.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배울 데도 없어서. 그러다가 고3 때 저희 학교에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부모님도 관심이 없었고 학교에서는 왕따였고 계속 뭔가 죽겠다라는 말만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학교에 와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커피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선생님들한테 커피도 내려드리고 카페 취업도 하려고 이렇게 면접도 봤어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표정이 되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항상 계속 계셨거든요. 면접 보러 간 자리에서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이력서 앞에 놓고, 사장님 저 자살 충동이 심해요. 저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면접 보러 가서. 얼마나 황당해요. 면접을 보려면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안 됐죠. 취업을 못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취업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커피를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1년 만에 선생님 저 더 이상 자살이나 죽는다는 얘기 안 할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 학교는 이 친구가 커피를 공부해서 좋은 커피를 내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살아갈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뭐 디자이너가 꿈인데 예를 들어 명함 있죠, 명함. 명함을 누군가 의뢰를 해요. 근데 의뢰를 할 때 나는 뭐 무슨 폰트에 무슨 색깔의 명함이 필요해요. 전화번호는 뭐고 내 이름은 뭐예요라고 전화 통화로 말을 하거나 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까먹어 버려요, 그 얘기를. 근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갔다가 잘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이도 많아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저분은 예쁜 언니는 아나운서거든요. 스피치 교육도 받고, 그리고 같이 그냥 만나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지금도 취업과 잘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일터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 왜 애들 때리고 막 돈 뺏고 이런 일진들 있죠.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일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럼 초콜릿 가르쳐 달라고, 초콜릿 만드는 거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초콜릿 무료로 가르쳐 주고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랬더니 항상 거기 갈 때까지 버스 안에서도 욕을 달고 살던 애들이 저 공간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만드는 순간에는 아무도 욕설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갑자기 병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저거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욕할 시간이 없었대요. 애들하고 떠들고 장난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쁜 아이들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집중할 곳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 도와주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셰프님한테 모셔가가지고 요리도 가르쳐 주고요. 음식 맛도 같이 보고요. 초콜릿도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같이 전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겨내라, 열심히 해라, 잘할 수 있다, 용기 내라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되게 많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난 정말 예쁜데 남자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난 정말 잘생겼는데 넌 정말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너 정말 잘생겼어요. 네, 진짜예요. 이따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그럴 때 그래 너 예뻐, 너도 예뻐. 자, 여러분 그럴 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과감하게 부탁하세요. 부탁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부탁을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길에서든 아니면 학교를 만들어서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갈 때 제 번호 다 공개할게요. 페이스북에 그냥 제 이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선생님들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죠. 그냥 형, 누나라고 합시다. 이 형, 누나들이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부탁하세요. 부탁이 절대 쉽다고는 안 했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부탁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카페를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1, 2층이었어요. 근데 1층에 있는 소파를 2층에 올리려면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알바생이나 친한 동생한테 그 부탁을 하기가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소파 같이 올리자는 말을 못 해가지고 소파 올리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저 되게 소심했거든요. 근데 부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부탁을 하는 그리고 부탁을 받는 그 당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해 주는 거에 고맙대요. 평소에 그렇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애가 왜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지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고민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서 부탁하세요.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생긴 게 이런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를 안 받아줘. 괜찮아요. 그런 것도 부탁해요. 만나서 얘기해 줄 거예요. 분명히.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하세요. 자, 이 친구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 친구는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집안도 부자고 되게 똑똑하고 연기도 잘해요. 근데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연기자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연기 학원도 못 가고 뭔가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는 뭘 하냐면요. 부모님을 이 학생과 같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최소한 이 친구가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봐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아까 보셨죠? 전에 나온 영상 중에 머리 벗겨지고 내 머리가 사람을 살릴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하고 제 동생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려요. 네, 많이 어려요. 머리가 벗겨져서 저런 거지. 네, 많이 귀엽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어쨌든 이 친구는 연기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아까 그 여자아이 부모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처음에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말았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저 친구는 연기학원을 잘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 연기학원에
아침 저녁으로 태우러 갔다가 다시 태우러 오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거고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 성적 갖고는 안 돼. 부모님도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그걸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 부모님 혹은 학교 혹은 선생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전주에 있는 이름 없는 사진관이라는 곳이에요. 전주에 한옥마을이랑 남부시장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청년몰도 있고요. 예. 그곳에 이름 없는 사진관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유치원 때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몇 억대의 빚을 지시고 이렇게 집을 떠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나가 하나 있었고 아버지 혼자 그 둘을 키우면서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고3이 됐는데 사진작가가 너무 되고 싶더래요.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사정과 빚도 있고 누나도 대학 가야 되고 카메라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400, 500 정도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400, 500만 원은 아빠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고3까지 그냥 졸업해서 공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취업하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고3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죄송한데, 말 시작이 죄송한데였어요. 뭐가 죄송한데? 저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할 수 있어. 뭐가 죄송해?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카메라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못 만졌어요. 그래서 왜 못 만져? 잡아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그걸 잡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면 고쳐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질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에 와서 찍는 게 아니라 얘를 만지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얘를 만지는데, 손대는데. 그만큼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름 없는 사진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건 시장 바닥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화해서 2,000원씩 파는 매대예요. 매대. 조그마한. 엄청 추워요, 시장. 자, 이 매대에서 이 친구에게 사진을 찍고 팔아봐라라고 했어요. 카메라를 만지지도 못했던 애가 불과 1, 2개월 만에 미친 듯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제가 안 알려주면 저를 쫓아와서 자는 저를 깨워서 일하고 있는 저를 귀찮게 해가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한 장에 2,000원씩 1,500원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매대는 저 친구께 됐고 저 친구는 잘생겼죠. 저 친구는 어쨌든 저 사진관의 주인이 됐고 포토그래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7, 8개월 지났어요. 그 중간에 물론 힘든 것도 많았죠. 저기서 막 6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1,000원, 2,000원 팔아봤자 뭐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죠? 인하값 빼고 뭐 매대 월세 빼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어쨌든 버티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이에요. 청담동 아시죠? 청담동에 엄청난 스튜디오들이 많아요. 저기는 피오나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 스튜디오에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메인 작가 옆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신랑 신부로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 앨범이나 이런 거 샘플 보여주는 거 사실 아무나 못해요. 근데 벌써 그 작업을 했고 지금은 웨딩 촬영을 나가고 있어요. 한 건당 100만 원이 넘는 촬영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저 친구는 가진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키도 작아요. 그리고 손도 떨어요. 우리 사진 전문가 아니더라도 사진 찍을 때 손 떨면 어떤지 아시죠? 그래요. 중요한 건 아직도 카메라가 없어요. 아직도
하지만 한번 촬영 나가면 큰 금액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뤘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만약에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저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머리 벗겨진 동생, 그 친구도 부탁 받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꼭 부탁하시고 꼭 요청하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주변에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용기고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다 예쁘시고 멋지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학생이 되고 싶거나 혹시라도 도움을 주고 싶거나 혹시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저에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진 혹시 찍히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더 뽑아드릴 건데 바로. 화장 안 했어요? 불이 꺼진 사람 보이는데 화장 안 해도 이쁜 것 같아. 아, 화장 안 한 얼굴이 그 정도야? 와, 대박인데? 오. 왜? 진심이야, 켜주셨네요. 누구야? 너야? 너니? 아, 불 꺼야 될 것 같아. 농담이에요. 예, 농담입니다. 정말 예쁘다. 찍어줄까? 아, 아니야? 그 말했다 삐진 거야? 찍을 거야? 찍어줄게. 그래, 이따 나갈 때 해줘도 돼. 괜찮아. 학생들 말고도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저 조금만 들어갈게요. 또 있어요? 어디? 너무 많아. 어떻게? 네? 잠시만요. 어떡하지? 너무 많아. 우리 학생 어디 갔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찍어줄게요. 끝나고. 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와, 오, 와. 잠시만요. 아, 부부세요? 네. 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시단 말이에요. 화내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찍어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예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따가 찍히실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실천에 옮겨주셔야 돼요. 실천에 안 옮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진짜 확인해요. 네. 나눔 약속이라고 해서 꼭 남만 도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관광지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은 그거예요. 아침밥 3일만 드시라고. 그리고 아침밥 3일 먹은 거 페이스북이나 SNS에 인증샷 찍어서 올려달라고 부탁해요. 왜냐면요, 내가 내 아침밥 먹는데 왜 나눔이야?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도 못 먹고 나가서 일하고 힘들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그렇게 허기진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일단 내가 아침밥이라도 먹고 좀 내 배라도 든든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사진 찍히신 분들은 아침밥 3일 동안 챙겨 드십시오. 네,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더 나눠주세요. 네,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찍으실 분들은 또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제가 좀 많이 부탁을 드릴 거예요. 저기 바깥쪽에서 일단 식사할 때 아마
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여기 앞에 남학생들 뭐 혹시 여기 맨 끝에 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몇 살이에요? 고1? 와, 고1 진짜 좋겠다. 고1 혹시 꿈이 뭐예요? 꿈 없어요? 꿈이 없는 게 꿈이 없어서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꿈이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밤 하늘에 별 보면 뭐 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분명히 몇 가지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찾기 힘들면 전화해요. 찾아와요. 찾아줄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피곤해 보여가지고 잠깐 깨웠어요. 네. 괜찮죠? 네, 미안해요. 네, 깨워서 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잘 표출을 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도 표출하기 좀 그렇고 학교에서도 좀 표출하기 그래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한테 또 말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면 아무런 조건을 달질 않아요. 그냥 일단 들으니까 걱정 말고 오시고요. 걱정 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도 상관없어요.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탁을 할 때 생각을 보통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부탁은 점점 할 수 없는 쪽으로 가거든요.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려놔요. 뇌 속을 비워요.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는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머릿속을 비우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막 던지듯이 부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끝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끝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딱히 계기는 없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냥 누군가를 돕는 게 저한테는 생활이라서 되게 재수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에는요, 요즘에 환경미화원분들이랑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리어카로 끌고 다니셨어요, 환경미화원분들이. 리어카에 쓰레기 봉투는 없었나? 아무튼 그걸 담아가지고 사람이 끌어서 그 소각장까지 갔거든요. 저희 집 앞에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는 항상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앉아서 쉬다가 그 리어카가 지나가면 그냥 밀어주고, 뒤에서 그 차가 같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그게 차길이 막혀도 빵빵거리질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줘야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꿈이 있는데 숨쉬듯 나눔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기억들을, 그 나눔들을 다시 깨닫게 혹은 기억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잘생긴 남자를 만나십시오. 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십시오.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저하고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아내랑 살면서 먼저 화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 처음엔 저는 화를 끝까지 안 냈어요. 근데 이것도 더 화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나는 막 화가 나는데 나랑 결혼한 남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계속 웃고 있어. 이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지금 좀 바꿔가지고 좀 참다가 같이 화도 좀 내주고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거든요. 정말 예쁘죠, 사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딸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 당당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무작정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새끼 오리 보신 적 있어요? 되게 노랗고 예쁘죠? 근데 그 오리가 어떤 소녀가 강가를 지나는데 새끼 오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더래요. 봤더니 엉덩이 쪽에 시커먼 기름때가 막 껴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래 되죠. 고1 정도니까 이 친구가 그 오리를 집에 가져고 와가지고 샴푸로 그 털을 깨끗이 씻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리를 이렇게 강가에 다시 놔줬는데 오리가 강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깊은 곳에 가가지고 오리를 놓고 돌아서 딱 돌아봤는데 오리가 없어요. 이 오리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냐하면 오리는 특히나 새끼 오리는요 털에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력이 생겨서 물에 좀 뜰 수 있어요. 얘네는 다리도 작아서 수영도 잘 못해요. 근데 그 기름때를 싹 씻겨버린 거예요. 자, 이 소녀가 과연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오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리가 정말 예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묻고 알아가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면 좋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과 여기 있는 딸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남자는요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고 또 여기 있는 딸들도 그 남자를 알아갈 수 있는, 서로 알아가고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버는 일이요. 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 전국을 돌면서 웨딩 촬영, 제품 촬영 이런 걸 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이 그게 끝이신 거죠? 네, 하나 더. 애기 있어요? 애기 없습니다. 애기는 없는데요. 애기 없는데 제 자녀가 한 150명 정도 돼요. 전국에. 아까 그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다 저의 자녀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까 제가 후원 안 받는다고 했죠. 그 사진 찍어서 번 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나눔 약속을 해요. 중요한 건 저는 아직까지는 후원을 받고 나서 돈을 주신 분에게 눈치 보면서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보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뭐 딱히 뭐 큰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가르쳐 준 거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여행하기 위해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알아가고 사람을 여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행지, 좋은 여행지처럼 멋진 관광지처럼 되게 멋지고 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멋지고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싶고 같이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